오늘은 관광열차가 아닌 일반 열차 중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보며 달릴 수 있는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볼까 하는데요. 이 기차를 타기 위해 이른 아침 서울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탑승할 기차는 7시 1분에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기차이며 타는 곳 14번에서 탑승할 수 있습니다. 기차가 벌써 승차 대기 중에 있네요. 탑승하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탑승할 기차는 서울역에서 동해역까지 가는 KTX 강릉선 KTX 이음 열차입니다. KTX 이음 열차는 대한민국 자국의 힘으로 만든 최초의 상업용 열차인데요. 기존에 프랑스 기술로 제작된 KTX가 아닌 우리나라의 기술로 만들어진 KTX를 타고 여행을 가니 더 설레는 기분이 듭니다. 그럼 한번 탑승해 보겠습니다. KTX 이음 열차는 객실 공간이 넓다는 것과 좌석 1열마다 이렇게 창문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다른 기차들과 달리 모든 창측 좌석에서 바깥 풍경이 보장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좌석에 이렇게 무선 충전기도 있는 게 신기하네요. 화장실도 아주 쾌적한데요. 이 정도면 불편함 없이 기차 화장실도 잘 이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휠체어 좌석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카드 사용이 되는 자판기도 있네요. 이제 좌석으로 돌아가 본격적으로 기차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A, B, C, D열 중 A열에 앉았는데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이 많은 열 중에서 굳이 A열에 앉은 이유가 나옵니다. 그럼 한번 바깥 풍경을 감상하면서 오늘의 목적지까지 떠나볼까요? 창문 밖으로 이전 풍경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활한 바다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다뷰는 진부역에서 정동진역으로 가는 구간부터 감상할 수 있으며 일반 열차 중에서는 가장 가까이에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열차이기도 합니다. 이 바다뷰를 가장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A열에 앉아야 하는데요. 그래야 이렇게 바로 옆에서 근사한 바다뷰를 보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좌석 예약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미리 예매를 해두는 게 좋겠죠? 또한 상행과 하행 모두 A열로 예약하셔야 바다뷰를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신없이 바다를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을 했네요. 그럼 하차해 보겠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탁 트인 동해바다가 바로 눈앞에 들어오는 멋진 풍경이 저를 반겨줍니다. 서울역에서 약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바로 정동진역입니다. 참고로 정동진역은 세계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해돋이 명소로만 알고 있던 정동진역이 이렇게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이제 정동진역 구경을 마치고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로 향해 보겠습니다. 정동진역에서 나오면 바닥에 해변 가는 길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길을 따라 약 150m만 앞으로 걸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료 주차장 표지판이 나오고 이곳에서 좌회전하여 굴다리 쪽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정동진역에서 약 3분을 걸어 도착한 이곳은 정동진 해변입니다. 역에서 고작 3분을 걸어왔을 뿐인데 이렇게 멋있는 동해바다가 눈앞에 펼쳐진다니 벌써부터 오늘의 여행이 기대되기 시작합니다. 더 오래 머무르고 싶었지만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버스가 잠시 후에 도착하기 때문에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류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굴다리를 빠져나와 앞으로 쭉 직진하면 되는데요. 100m쯤 앞으로 걸어가면 이렇게 정동진역 버스 정류장이 나옵니다. 다음 목적지로 가기 위해 탑승할 버스는 958번 강릉시 마실버스인데요. 9시 40분에 버스가 있어서 9시 10분에 기차에서 내린 뒤 정동진 해변을 잠깐 둘러보고 탑승하면 딱입니다.
참고로 버스 승차는 지금 서 있는 정류장 맞은편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버스가 도착했네요. 탑승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차입니다. 버스를 타고 약 10분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바로 정동 심곡 바다 부채길입니다. 이곳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250만 년 전의 해안가 풍경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곳은 천연기념물 제437호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입장료 5,000원을 내고 바로 한번 입장해 볼까요? 나무 데크길을 따라 아래쪽으로 내려가니 동해 바다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가까이 가볼까요? 약 10분 정도 길을 따라 내려가자 본격적으로 바다를 끼고 걸을 수 있는 트레킹 코스가 등장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면서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니 벌써부터 설렘이 가득 차오르네요. 그럼 한번 걸어볼까요? 참고로 이 바다 부채길은 그 길이가 무려 약 3km나 되는데요. 길을 걷는 동안 다양한 모습의 동해바다를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바위에 부딪혀 산란하는 파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네요. 에메랄드빛 바다와 거대한 암석들의 조화가 자연의 신비로움을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20분 정도 트레킹을 하니 투구바위라는 지형이 나왔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옆모습이 정말 장수의 투구같이 생겼습니다. 정면에서 보니 투구의 형태가 더욱 또렷해지는데요. 예전부터 이 지역의 주민들은 바위의 생김새가 투구를 쓴 장수의 모습과 닮아서 투구바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럼 계속 길을 따라 걸어가 보겠습니다. 막힌 속이 뻥 뚫린 듯한 거센 파도의 모습이 정말 장관이네요. 이 트레킹 코스의 종점인 심곡항까지는 1.5km가 남았습니다. 계속 걸어보겠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전망대로 갈 수 있는 이정표가 등장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맑은 바다와 절벽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탁 트인 전망대입니다. 바다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푸를 수 있는지 아직도 신기하네요. 이제 구경을 마치고 계속 길을 따라 걸어보겠습니다. 종점에 가까워지자 조금씩 파도가 잔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난 파도를 보다가 잔잔한 파도를 마주하니 마음 한켠이 평화로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종점까지는 어느새 0.5km밖에 남지 않았네요. 계속 걸어보겠습니다. 정말 이 맑은 에메랄드빛 바다를 볼 때마다 굳이 외국에 나갈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어느새 종점인 심곡항이 아래로 내려다 보이네요.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약 1시간 동안의 트레킹을 마치고 종점인 심곡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음식점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라면을 한 그릇 먹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걸은 뒤에 먹는 라면 정말 꿀맛 같더군요. 이제 식사를 마쳤으니 다음 목적지로 향해 보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제가 라면을 먹었던 분식집
바로 옆에 있는데요. 이 도로를 따라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이렇게 강릉 바웃길 코스 표지판이 나옵니다. 이 이정표를 따라 걸어가면 이렇게 동해바다를 바로 옆에 두고 걸을 수 있는 보도블럭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헌화로입니다. 이곳은 바다 부채길과는 다르게 평평한 길을 따라 트레킹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을 따라 걸으면 정말 걷는 내내 감탄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채길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거대한 방파제를 보면서 걷는 것도 아주 매력적인데요. 그럼 한번 걸어볼까요? 확실히 이곳은 접근성이 좋다 보니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거칠게 다가오는 파도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약 30분 정도 트레킹을 하니 심곡항보다는 규모가 큰 금진항이 나왔습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많은 분들이 낚시를 즐기고 계시더군요. 여기서 약 20분 정도만 길을 따라 걸어가면 다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걸어볼까요? 이제 목적지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계속 걸어보겠습니다. 눈앞에 또다시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헌화로를 따라 약 3km를 걸어 도착한 이곳은 금진 해수욕장입니다. 이곳에서는 파도 위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구경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저 파도를 뚫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서핑을 즐기는지 참 신기하네요. 이제 구경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향해 보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헌화로에서 잠깐 봤던 이 강릉 바웃길 표시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한번 걸어볼까요? 길을 따라 걷다 보니 향긋한 솔냄새가 가득 풍기는 소나무 숲길이 등장했습니다. 바닷길에서 해변길, 그리고 소나무 숲길까지 정말 다양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품 숲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강릉 바웃길 표시를 따라 앞으로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큰 대교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대교를 넘어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건너가면 다음 목적지로 갈 수 있는 버스를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한번 건너가 볼까요? 금진해변에서 약 2km를 걸어 도착한 이곳은 주수 1, 2 옥계역 버스 정류장입니다. 이곳에서 311에서 313번대 버스를 타면 다음 목적지로 갈 수 있는데요. 자세한 버스 시간표는 동해시 대중교통 정보 사이트에서 조회한 시간표를 참고해주세요. 다음 목적지로 데려다줄 버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탑승해 보겠습니다. 혹시 무코항 쪽으로 가나요? 감사합니다. 하차입니다. 옥계역에서 버스를 타고 약 30분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동해시 묵호동입니다. 참고로 저는 농협 묵호지점 정류장에서 하차를 했는데요. 이곳에서 30m 정도를 직진한 뒤 앞에 보이는 회전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 됩니다. 이제 보도블럭을 따라 약 15분 정도만 더 걸어가 주시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신기한 전망대에 도착을 하는데요. 바다 위에 떠서 묵호동의 동해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이곳은 해랑 전망대입니다.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동해바다 바로 위에서 파도가 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
마치 물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 나더군요. 얇게 깔린 구름 아래로 펼쳐진 묵호동 거리의 풍경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이렇게 구멍이 뚫린 바닥 위도 걸어볼 수 있는데요. 정말 바다 위를 걷는 느낌이 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해랑전망대에서 내륙 쪽을 바라보니 이렇게 신기하게 생긴 구조물이 있었는데요.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랑전망대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도제비골 스카이밸리입니다. 이곳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도 선정된 동해시의 관광 명소인데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도깨비들과 관련된 조형물들을 구경할 수 있고, 위쪽으로 더 올라가면 묵호동의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구경해 볼까요? 위쪽으로 올라가니 옆쪽에 조그마한 샛길이 하나 나 있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구경했던 해파랑 전망대가 보이네요.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하고 있는 거대한 조각상도 보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제 다시 길을 따라 도제비골 위쪽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길을 따라 들어가면 전망대로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나오는데요. 입장료는 성인 기준 2,000원이며 입장권 이외에도 다양한 체험시설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입장권을 구매하지 않고 걸어서 전망대로 올라갔는데요. 위쪽에서 다시 전망대와 체험시설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올라가 볼까요? 전망대 입구 매표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총 5,000원에 입장권과 자이언트 슬라이드 체험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멀리서만 봤던 스카이밸리의 전망대가 가까워졌네요. 전망대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높이가 어찌나 높던지 1층 도제비골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마치 개미처럼 보였습니다. 스카이밸리 맨 안쪽에 있는 전망대에도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확실히 고도가 높은 곳에서 동해바다를 바라보니 바다 부채길과 헌화로를 걸을 때에는 느끼기 어려웠던 탁 트인 개방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해바다 쪽이 아닌 도제비골 안쪽을 바라보는 경치도 아주 멋있네요. 이거 맞아? 그럼 이제 이 스카이밸리의 체험시설을 구경해 볼까요? 먼저 스카이사이클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이 스카이사이클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 타는 자전거인데요. 가격은 1인 기준 15,000원이며 2명이 동시에 출발하여 왕복으로 탑승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자전거를 타는 기분이 어떨지 참 궁금하네요. 저는 이 스카이사이클은 타지 않고 대신 자이언트 슬라이드를 탑승했는데요. 말 그대로 대형 미끄럼틀입니다. 이렇게 안전모를 쓴 뒤 바닥에 포대를 깔고 탑승하게 되는데요. 제 순서가 다가올수록 점점 긴장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이제 거의 제 차례가 됐습니다. 먼저 앞분을 구경해 볼까요? 안녕. 자, 이대로 가자. 이제 제 차례가 됐네요. 저한테 맞추고 고개 들어. 자, 소리 확실하게 질러. 앞에 분들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지 의아했는데 타보니 알겠더군요. 3,000원이 전혀 아깝지 않은 짜릿한 스릴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스카이밸리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세요. 제가 다시 스카이밸리로 올라온 이유는 바로 이 묵호등대를 구경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곳에서는 스카이밸리에서는 볼 수 없는 묵호 시내의 화려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스카이밸리 전망대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무코 마을의 알록달록한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죠. 참고로 이 그림 같은 마을을 더 가까이서 구경할 수 있는 곳도 있는데요.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코등대를 빠져나와 5분 정도 걸어가자 조그마한 골목길이 등장했습니다. 옆에는 다양한 장식품들로 가득한 소품샵도 있는데요. 무코 마을의 그림 같은 풍경과 아기자기한 골목길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이곳은 바로 논골 담길입니다. 논골 담길은 총 3갈래 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논골 1길을 걸어보겠습니다. 골목길을 따라가자 바람의 언덕 전망대로 가는 표지판이 나왔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안으로 계속 들어가자 무코항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네요. 계속 안쪽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자 이번에는 등대오름길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곳으로 올라가면 다시 무코등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요. 저는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논골 2길 쪽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아기자기한 골목길 사이로 예쁘게 그려진 벽화들이 제 마음을 설레게 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골목길이 예쁠 수 있는지 아직도 그 골목길의 감성이 잊혀지지 않더군요. 길을 걷다 보니 논골 3길로 빠질 수 있는 샛길이 나왔습니다. 이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도 역시 예쁜 벽화들이 많이 그려져 있네요. 길을 따라 쭉 올라가니 다시 무코등대로 향하는 길이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논골 1길 쪽으로 쭉 내려가서 무코동 시내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무코동 시내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서 무코동에서 저녁을 먹으려 하는데요. 논골 담길을 내려와서 안쪽으로 5분 정도만 걸어가면 무코항 자연산 활어센터가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당일에 잡은 신선한 횟감들을 현장에서 손질하여 맛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생선을 구매한 뒤 옆쪽에 있는 손질센터에 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회를 포장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고등어 2마리를 10,000원에 구매하고 회 뜨는 비용과 초장 비용 4,000원을 추가로 지불했는데요. 14,000원에 싱싱한 고등어 2마리를 회로 먹을 수 있다니 정말 저렴하죠? 저는 포장한 회를 가지고 무코항 방파제 앞에서 맥주와 함께 먹었습니다. 8시간 동안 걷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맥주와 회를 먹으니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회를 다 먹고 난 뒤 자연산 활어센터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로 가는 시내버스를 탔는데요. 터미널까지 가는 버스 시간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해 터미널 가나요? 감사합니다.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7시 40분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탑승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동해바다 여행이 마무리됐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걷는 여행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